3월 25일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고위공무원 절반이 땅 갖고 있다. 행정부 759명 중 388명이 땅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장 공시시가만 74억. 여당 국회의원 윤준병, 이용선, 삼기신도시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른쪽 기사에 오거돈 성추행 재판 선거 이후로 미뤘다. 변호인 요청으로 3주 연기가 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사진은 호주 시드니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폭우로 인해서 이재면이 24,000명 발생했고, 본 것처럼 목장이 이 섬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사진 기사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세종이 왜 중국 만두를 반한 감정 불지른 드라마, 지금 SBS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가 이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에 휘말려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하단 기사에 보면 공시가격 재조정하라, 조세저항 확산, 이런 기사가 있네요. 서울 강남이어 강북, 지방까지 주민들 세금 급등에 연명부를 돌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좀 주요 기사가 주택수 줄인 여야 의원, 안 팔고 용도만 바꿨다. 최정윤, 유기용, 임종성 의원이 집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거고, 국민의힘 김미애도 근린상가로 바꿨다. 의원들 사무실 상가 등 활용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이거는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곳곳에. 이게 비단 지금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병폐죠, 병폐. 이 보신 사진은 수에즈 운하에 지금 대형 선박이 자초되어서 길을 막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선이 자초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여 척의 배가 수에즈 운하에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정은 바이든 취임식 다음날 미사일 쐈다라는 거죠. 1월 22일 날 미사일 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세종산업단지 발표 전 땅 매입, 장모의 대판 보훈처 간부라는 기사가 실렸네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살펴보니 보훈처 기조실장이 농지 1418제곱미터를 구입했고 대지로 형질을 바꾼 뒤 건물을 지어 팔았다. 죽일 놈이 따로 없네요. 고위공직자가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부인의 특이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 의원, 또 다른 토지 추가 매입 드러나. 있는 놈들이 다 한다라는 거죠. 가운데 이 사진은 천문학자들이 블랙홀에 나타난 편광을 처음으로 관측해 영상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블랙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북 바이든 취임식 직후 순항미사일 쐈다. 이거나 좀 전에 봤던 기사고, 일면 하단에 보면 반도체 세계 1위인 기업인 미국 인텔사가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네요. 경향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 공직자 절반 이상 토지 보유. 이건 앞에 신문에서도 살펴봤던 주요 기사 중에 하나였고요. 또 오른쪽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와 있네요. 박영선, 오세훈 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 2, 3월 주요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 진보층 30대 50대 표심 한 달 새 역전, 그래서 박영선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시장 보선 어떤 여론조사에 박원순 책임론에 부동산 민심 그리고 코로나 경제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박영선 정책 공약 안 통해 하락했다라는 거. 오세훈은 컨벤션 효과로 상승세. 최근에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미얀마 아이들
군이 집안 남입해 7살 총격했다라는 기사가 메인 기사로 실렸습니다. 쿠데타 뒤에 어린이 청소년 20명이 숨졌고 11살 소녀 등 어린이 17명이 구금 상태에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선거 벽보입니다. 후보들이 쭉 보이죠. 4월 7일이니까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정부 고위직 2명 중 1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추이가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첫 발의 22년 만에 스토킹 관련법,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죠. 최대 징역 5년을 가할 수 있는 이 처벌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좀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은 다주택 버티기라고 되어 있네요. 중앙부처 재산공개 대상 759명 중 주택 2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48명에 달한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사진과 함께 이제 기사가 실렸는데 고시엔에 울려 펴진 한국어 교과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읽어보니까요. 24일날 12시쯤 일본 고교 야구의 성지인 고시엔 구장에 교토국제고 교과가 울려 퍼졌다. 교토국제고가 이제 한국계 학교인 것 같아요. NHK를 통해서 생중계됐고 한국말 노래가 열도에 전파됐다라고 합니다. 이 노랫말은 차별과 싸워온 제1동포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부르던 아리랑과 같은 정신적 힘이 되어왔다라고 하네요. 하단 기사에는 국회의원 3명 그리고 전현직 공직자 21명을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달라진 국민연금 보유한 주식 더는 안 판다라는 기사가 실렸네요. 최근에 약 15원어치 국내 주식을 팔았는데 국내 이제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죠. 주가가 하락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과 관련된 기사를 좀 보니까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국내 최대 고졸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뚫은 취업 열기 고개성 5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했다고 하네요. 벌써 올해로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졸 채용 정책적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절반 줄었는데 또 최저임금 전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규 채용 공고 3년 새 53% 급감. 근데 이 상황에서 내주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가계 생계비 반영을 해서 인상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건데 이걸 수용하게 되면 약 올해보다 23%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사진은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그런 사진이네요. 이상 3월 25일자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안박사였습니다.